지난주에 일상수용요법 1, 2, 3조 앞부분을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한 것만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1, 2, 3조를 하나씩 해서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 자성의 해를 세우는 공부, 그 다음에 자성의 계를 세우는 공부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자성의 정을 세우는 공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일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처가에 처제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딸 부잣집으로 가서 근데 이제 막내 처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일본어 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일본어 학과에서 일본어 교사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모님이 여러 군데로 이제 알아보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혹시 이제 시험에 기회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일본어를 누가 합니까? 한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가 일본어과가 없어지고 다 중국어로 다 교체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중국어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로 이렇게 과가 바꿔가지고 그래서 일본어 이렇게 했던 선생님들이 사실 그때 많이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일이 있어요. 이제 벌써 이제 내년도 트렌드를 이제 예상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이제 책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초기에 올해 2020년의 트렌드는 이런 것이다 해서 이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책을 많이 사 보는 이유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런 책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렇겠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앞으로 몇십 년에 있을 일을 미리 하면 미리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미리 준비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은 특히 이런 미래 예측 정말 좋아하시겠죠.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어느 곳에서 싸게 샀다가 나중에 거기가 집값이 오르면 아니 자기가 이득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대학교 다닐 때 철학가는 참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원불교학과지만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 철학가를 보면 참 사람들이 뭐 인생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생을 고민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을 조망하고 그래서 아주 좀 약간 좀 멋있는 그런 이제 과가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말해서 철학과에 있는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철학과는 어쩐지 아세요? 지금은 없어지는 것을 이제 지금 두려워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철학가가 이번에 저희 이제 모교인 원광대학교도 철학가가 굉장히 이제 유명하거든요. 이제 옛날부터. 그런데 지금 철학가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학교에 철학가가 없다니.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아마 물어보면 철학과? 그거 왜 가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만큼 미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세상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 변화에 맞게 사람들이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것도 이제 다 다른 것이죠. 과거에는 농고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좀 하는 사람들 중에 옛날에는 농고 출신들이 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농고 다음에가 이제 공고 공업화 하면서 공고 상고 그런 거에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상고 출신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됐죠? 인문계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은 이과죠, 이과.
있는 것보다 지금 이과가 지금 세상에 각광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내가 마음을 수양해야 된다. 내가 정말 어떤 수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 산으로 가요. 좀 조용한 데로 가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지도 못해요. 뭐 마음을 하고, 그건 누가 했어요? 여유가 있는 양반가들. 그래서 수양한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수양한다 하는 사람들을 다 보면 뭐예요?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수양한다 그랬죠. 유교에서도 그 정신 이제 수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지위가 있고 그런 분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 일반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도 바빠. 그렇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도를 하고 수양할 언감생생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과거에는 전문가들, 전문 수도인들을 위해서 이게 법을 폈었다. 그런데 원불교의 대종사님께서는 100년 전에 나오셔서 앞으로 시대는 모두가 열린 세상이고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이에요. 지혜가 다 열려가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맞게 법을 펴신 것이죠. 과거에 같이 전문가들, 전문 집단들, 지식인 집단들을 위한 수도의 방법은 이제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일반 사람들한테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후천교백에 맞는 법을 내놓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교법인가 이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작하면 지난주 복습하고 시작하는데 왜 안 하실까 혹시 싶었죠? 이제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6조 단경에 있는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문안, 자성저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 일상 수행요법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엮음만은 해서 서로의 이제 그 불교에서의 개정해와 원불교의 정해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원래 없는 자리였죠. 원래 심지무비 그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음이라든지 그 요란함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바로 직관하면 뭐가 되는가요? 자성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자성 자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전문 집단들은 이렇게 해서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산에서 아무 경계가 없이, 뭐 경계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 경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걸 환경이 되는 거 아니죠. 수도하는 환경이 돼 있잖아요. 주변에서 막 선하고 같이 이렇게 도반들이 있고 그런 데서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성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경계가 많아질 시대다 이 말이죠. 그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해? 바로 심지무비가 바로 자성계가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음이 없는데 그 어리석음 없는 자리를 보기만 하면 바로 자성정으로 바로 자성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힘들다 이 말이죠. 왜? 자성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경계가 엄청 많다 이 말이죠. 이제는 너무 많아. 그래서 심지는 원래 이걸 하나 더 넣으신 거죠. 대선생님께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그런 거죠. 없건만은 그렇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거예요. 있어지는 거예요. 그 있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수양의 관건이다. 수도의 관건이다. 수행의 관건이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일상수행요법에 대해서 좀 예번 들어갔으니까 이제 교리 형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상수행요법은 회보 제44호에 22년부터 이제 발행이 됐던 회보에 본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원강리라 같은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책장을 제목을 딱 넘기면은 제목을 이제 첫 장을 딱 넘기면은 본회의 목적 이게 나와요. 거기에 이 말이 나와요. 본회의 목적에 뭐가 있냐? 1조 잡념을 제거하고 일신을 양성하자. 2조 모르는 것을 제거하고 아는 것을 양성하자. 3조 이론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자. 이게 바로 일상수행요법 1, 2, 3조의 원형이죠. 원형.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게 가만히 보면 뭐죠? 다 사막공부죠. 사막공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삼강령 8종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사막 8조를. 근데 이것이 이제 공부요도, 인생요도로 이것이 정립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말이 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불법연구의 근행법 이제 이게 되면은 원기 24년에 이제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나와요. 일상수행 요법이라는 그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은 일상수행 요법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일상수행 요법의 내용은 원기 28년 불교 정전 수행품 1장에 이제 일상수행 요법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상수행요법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좀 이제 주제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 일상이라는 말, 일상. 제가 작년에도 일상의 힘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일상이라는 거.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순간순간을 말하는 거죠. 일상이라는 게. 365일. 이게 일상이에요. 언제나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늘. 이런 뜻이죠. 일상이라는 늘. 그래서 늘 뭐 하자는 거예요? 수행하자는 거예요. 수행. 수행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말이죠. 수행.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일상이다.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법이라는 말이에요. 요법. 요긴한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법. 요법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두 가지가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방법인 두 가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두 가지를 일상에서 늘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조목이 바로 뭐냐면 일상 수행의 요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성심 조항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일상수행요법을 구성심 조항이다. 성자가 살필 성자죠. 살필 성자. 이게 마음을 살피는 9가지라는 뜻이죠. 마음을 살피는 9가지. 제가 전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탕왕이 중국의 탕왕이 늘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해야 되니까 세숫대에다가 일신, 우일신 해가지고 날로 새롭고 또 새롭고 하자 이런 이제 그걸 각인을 했죠. 해가지고 그래서 세수할 때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새로워야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이게 좀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불교에는 뭐야? 이게 살피는 공부, 구성심 조항, 일상수행요법을 아침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아침에 자선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일상수행요법입니다. 일상수행요법을 독송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시작해요. 그래서 일심지는 원래 일어나며 쭉 하고 시작합니다. 항상 아침에 먼저 이렇게 일상수행요법을 상기를 시키는 거죠. 일신, 우일신 하도록 우리는 일상수행요법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일상수행요법이 거의 우리가 주문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조하는 공부예요. 대조하는 공부. 수행품 1장에 보면 일상수행요법을 그냥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뜻을 새겨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대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대조하는 방법? 주의사항 2가지가 있죠. 주의사항 2가지. 교당내한시 주의사항, 상시응용 주의사항 2가지가 있죠. 이것으로 일상수행요법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죠. 대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계물을 얼마나 건강했고 또 내가 오늘 그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감각감상 내가 심신장애 처리권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대조를 해요. 내 마음에 자꾸 대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알려면은 일상이라는 표현, 요법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살핀다는 표현, 그 다음에 대조한다는 표현 이 네 가지를 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죠. 이제 1조 다시 들어가겠죠. 요즘 요거 엄청난 인기죠, 그죠? 대세 중에 대세죠. 혹시 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정말 어떤 교무님 어르신을 모시고 어디 이제 가는데 뒤에서 핸드폰으로 계속 트롯 있잖아요. 여기 꼬마 있죠, 꼬마. 네, 저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꼬마에 관한 내용이야 노래며 후속하는 거를 계속 보시더라고. 와,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상하게 그 작년에 송간이 나오면서부터도 이 트로트가 이제 대세가 되는 건 좋긴 한데 저는 일부러 안 봐요. 오늘. 일부러 안 봐. 왜? 좀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약간 떼똥한지는 모르겠지만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게 쏠림 현상이 있어요. 뭐 하나 하면 훅 가고 그렇죠? 뭐 하면 이게 좋다고 하면 훅 가고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게 그 중년의 그 정복이라고 했던 거죠. 등산복 패션들 뭐 하고 좋은 게 계속 또 학생들은 뭐죠? 이게 큰 패딩인가요? 등골 브레이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렇게 쏠림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로트를 좋아합니다. 저는 트로트 좋아하고 노래도 잘 많이 부르고요. 저는 정말 트로트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이라도 나오면 그냥 돌려버려요. 안 봐. 일부러 안 봐. 좀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싫어하는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그 내 마음에서 트로트가 어떤 이런 것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노래도 좋아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있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저 트로트를 이렇게 봤는데 뭐냐면 그 트로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막 쏠리고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고 또 뭐가 있느냐? 사람들을 자꾸 줄 세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싫다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내 마음에서 이 마음이 나는 것이요. 나는 것. 있어지는 마음. 자, 있어지는 마음과 이게 다른 거예요. 있어진다. 좀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있어진다. 자, 원래 내가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자, 가만히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내 마음에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에서 분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분별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별.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지극히.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걸 딱 하니까 싫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있어지는 마음. 그 원래는 어떻게 해요? 트로트가 좋다 싫다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 마음인데 경계를 따라 있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트로트를 봤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소유상 계시하면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다. 그죠?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죠. 허망한 거야. 이 허망함을 제대로 볼 줄 안다면 정말로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속고 사는 거죠 사실은. 내가 트로트가 봤는데
별로 트로트가 싫어.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내 마음에 지금 속고 있는 허망한 것에 속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복합해서 저거 싫어.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원래 그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허상이에요, 사실. 허상이에요. 이런 내가, 내 마음에서 이 싫어하는 마음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구나.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죠.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죠. 성을 세우는 거죠. 자꾸 세워가는 거죠. 내가 흔해졌던 마음을 이렇게 싹, 이제 본론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렇구나. 내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거기에 쏠렸구나. 내가 그렇게 마음을 썼구나. 이게, 제가 뭐 이런 것을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경계는 무시하게 많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내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원래 있는 것을 없애라는 것이야. 그것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계문에 보면은요, 법마사님은 십계문에 보면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있는 것들을 꼭 누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탐심이 원래 있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르라는 거죠. 예전에 마음 공부는 그랬어요. 그래서 참는 공부라는 말을 썼어요. 참는 공부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안 나오게.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탐심을 하지 말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리사님께서는 탐심을 내지 말며. 낸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안에 있던 것들이 내가 있었던 어떤 그런 탐진치의 그 마음으로 이것이 그냥 마음이 쑥 가는 거죠.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조정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죠.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게 하는 것들이 바로 정신수양의 공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탐심, 진심, 치심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몸을 조복하지 못하면요, 내 몸을 조복하지 이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죠. 꽤 오래됐습니다만 행복전도사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좀 충격이 있었죠. 그분은 마음으로서 내 마음으로 내가 정신력으로 내 육체의 아픔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육신의 아픔이 너무 아팠던 거야.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이 육신의 고통을 상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이제 극단적인 마음을 낸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요, 이 몸이라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양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성의 정을 세울 때, 자성이라는 걸 그냥 내 어떤 마음으로만 하느냐, 자성의 정을 하느냐 쉽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 육군으로 통해서 들고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히, 노, 에랑, 에오요.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감정들이 이게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몸을 조복받지 못하면은 힘들어요. 내가 몸이 엄청 아픈데 좌선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선하려면 힘들어. 그리고 누가 오면 짜증나죠. 그죠? 몸이 아프면 짜증나요. 지금 뭐 코로나19 지금 중이잖아요. 코로나19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코로나19 들었어요. 병원에서 내가 수양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그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면 굉장하죠. 그렇죠?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교육본 18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육산지의 견질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건과 정신에 관한 일시 말한 말이 신행, 이것을 갖다 6대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전에 한번 이걸 가지고도 6대 강령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된다고 했어요. 생명선이라는 말을 잘 있어야 돼요. 저도 이거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생명선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그때 설교할 때는 생명선이라는 단어가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생명선이라는,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단어가 보인 거예요. 저도 참. 그래서 본문은 자꾸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선이 되는 거죠. 생명선은 뭐죠? 이 바로 육신과 정신을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6대 이제 몸과 영과 육을 쌍전해야만이 우리의 자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본원 반조할 수 있는 힘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몸도 정수 수양하는 데 있어서도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자, 이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세운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이게 넘어진 것을 이렇게 똑바로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똑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쓰러진 것을 세운다. 과거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조사들은 법륜 상전이고 주세불은 법륜 부전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붙자. 그러니까 조사들은 법륜을 계속 굴릴 수는 있어. 그런데 주세불은 뭐야? 다시 멈추었던 법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는 거예요. 멈췄던 걸 다시 굴리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 다시 굴린다. 이것이 바로 법륜 부전이거든요. 법륜 상전과 부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요. 멈춰놓은 걸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원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운다는 의미보다는 뚜렷하게 다시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있는 것을 다시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내 자성자리에 있는 것을, 자성을 다시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흐려졌거나 아니면은 어디로 이렇게 빠져 있거나 그랬을 때 다시 본원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세운다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세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품 5장에서는 수양은 정이고, 수양은 정이며 그 다음에 이제 양성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정간 3대력 없는 빠른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수양력 없는 빠른 방법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사님께서는 수양력을 어떻게 빠르게 볼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바로 동정간입니다. 동정간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 그죠? 일이 없을 때 수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일 없을 때. 하지만 우리가 늘 일이 없을 때가 있나요?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있나요? 그때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동정간, 수양력 없는 빠른 방법이다. 동정간.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일상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일상. 첫 번째, 모든 일을 자유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 할 것이다. 약간 이제 피경이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저기 정타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뭘 하다가 보니까 김민종 아시죠? 탤런트 말이에요. 탤런트 가수도 했던 김민종 그 노래를 내가 이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야, 김민종 야는 뭐하고 살까? 그런 이제 궁금해서 한번 그래서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정타고 하는 말이 천하에 쓸데없는 것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아이야 알아서 잘 살겠지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정토도 뭐 그런 연예계에서 소식을 뭐 별로 뭐 아는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맞는 것 같아요. 예, 연예계 걱정은 참 쓸데없는 걱정 같아요. 그렇죠.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남의 것을 갖다가 내가 막 걱정을 하는 거죠.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좌파 우파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내가 미리 가져다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기 미리 하는 것을 가져와서 스스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상대방이 미워 보이는 거죠. 미워 보이는 거죠.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나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빼앗을 일을 자꾸 줄여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산정 목사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무간사에 동하지 않는 게 큰 공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간사에 동하지 않는 것. 사실 우리가 하루 정도로 보면은 무간사에 동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들, 그렇죠? 내 공부와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 그냥 뭐 하고 그러면 다들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이렇게 보거나 뭐 여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 막 쓸데없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괜히 내가 그 마음에 혹하는 거죠.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죠. 이 물건에 대한 애착 탐착. 저도 이렇게 물건에 대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참 버리는 것을 참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서랍에 보면 어떤 거 보면은 제주도에서부터 갖고 왔으니까 한 거의 20년 넘게 갖고 놓은 것들이 있어요. 언젠가 쓸 거야, 뭐 그런 것들. 지금도 20년이나 되어서 처박혀 있는 거예요. 가끔 그걸 꺼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참 이런 거를 버려야 돼요. 집착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게 버려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런 이제 버릇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버려지는 거죠. 잘 안 버려지는.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라 이 말이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쓸 때는 쓰더만 내가 아닐 때는 이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그래서 하도 버리는 게 힘들고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TV에서 예능에서 버려주는 그런 예능도 있어요. 세상에 나무집 가서 정리해주는 예능까지 이렇게 있는 이제 요즘 현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 이제 첫 번째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공부해야지 하면서 뭐 핸드폰 잠깐 볼까 하다가 뭐죠? 1시간 지나버리죠.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이제 네이버나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싹 보다가 어떻게 하죠? 공부하다가 아니라 그거 보다가 1시간이 지나버리죠. 사람은 그런 거죠. 이 일을 할 때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가 있는 대로 영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수양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불자선이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순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여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막 선한다고 이렇게 그냥 끌어안고 모든 시간을 다 이제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 여가 있는 대로 틈틈이 하나를 말이야. 틈틈이 연불과 자선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왜? 연불과 자선은 정시 공부거든요. 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시예요, 정시. 정이라는 건 뭐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이 없을 때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많지가 않죠. 일이 없을 때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죠. 일이 없을 때는 일을 장만하죠. 번뇌가 없을 때 우리는 번뇌를 막 장만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막 만들어 가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정을 세우는 그런 방법 중에 동정과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이 세 가지, 이제 네 가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사님께서는요, 참 우리에게 큰 자비형편을 베푸셨다. 이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육조대사와 신수대사 제가 말씀드렸었죠. 신수대사의 차이를 정삼종사님께서는 신수대사는 그냥 일반적인 계정이고 육조대사는 이제 자성의 계정의 공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수대사의 계정의 공부는 길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는 것과 같고 육조대사의 어떤 자성의 계정에는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같다. 길을 알고 내가 이렇게 가면 돼 하고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공부법이 확실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신계를 보면 깨치기 전의 공부와 깨친 후의 공부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치기 전의 공부를 뭐라고 하냐면 수상문 정해라는 걸 쓰고요. 상에 의지해서 하는 공부, 계정이긴 하지만 상에 의지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성문 정해가 있어요. 바로 자성에 비추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수상문 정해는 길을 모르고 그냥 이게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아. 서울 가는 길이 이쪽이야. 그래. 근데 내가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알려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아, 그래요? 이쪽으로 가면 있겠지? 막연히? 그건 아니지. 그래서 수상문 정해가 따라서 가는 거야. 쭉 그냥. 이게 또 해체할 수도 있고 다른 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성문 정해는 뭐냐? 남들이 알려주기를 아니야, 야 이쪽 서울 갈 때 이쪽으로 가야 돼. 그게 아니야. 나는 알아. 나는 이 길로 가는 길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을 알고 가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자, 이분들 때에서는 뭐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농경사회였어요. 아직까지 큰 어떤 경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불법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 수행인들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으로 이제 많이 변질이 됐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후천개벽 시대는 굉장히 열려 있고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요즘은 SNS에도 아무것도 못 올립니다. 왜? 과거 옛날 썼던 것들이 다시 쑥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괜히 어쩌다가 다른 말을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업에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과거에 이 회사 작품 정말 꾸져. 그런 말 하나 썼는데 그것이 또 나온 거죠. 당신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 왜 들어와? 그런 거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게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복잡 다단할 때는 대종사님께서도요 그냥 우리와 같은 수행인들만 위해서 했으면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대종사님께서는 자비방편을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는 우리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어. 하지만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 말이죠.
너희들의 그 마음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 따라 자꾸 있어지니까 자성을 자리를 자꾸 회복을 하려면 수양을 해야 된다. 그 없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 그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교리입니다. 그래서 대흥사님께서는 이 그 수행품 입장에서 이 일상승이요법을 하나만 가지고 또 이렇게 일상승이요법을 열심히 공부하라 하시면서 그대들이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에 큰 일을 성취할 거다 이 말을 했었어요. 이게 수행품 1장에 일상승이요법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정산은사님께서는 법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떤 하나의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공부가 다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일상승의요법만 가지고도 바로 성인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상승의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대전사님께서도 바로 이 공부로 해서 초범 입성이 하루속히 큰 일을 성취해라 이런 이제 자비방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상승의요법 1조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조에 자성의 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성의 정을 세울 것인가, 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수행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수천을 다짐하면서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